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일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 이를 위해서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도커 컴포즈 설치와 도커 파일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커 운영체계에서 설명드린 대로 컨테이너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커맨드 타입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컨테이너를 인터랙티브한 단일 컨테이너, 그리고 도커 컴포즈를 이용한 서비스 형태의 컨테이너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도커의 운영체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에서 커맨드형과 인터랙티브한 베어쉘, 그리고 도커 컴포즈를 사용한 서비스 형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이런 커맨드형과 인터랙티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도커 컴포즈에 대한 개념은 이전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도커 파일이 단일 컨테이너를 만든다고 한다면 도커 컴포즈는 복수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는 예전에는 별개로 설치를 했어야 되나, 요즘 버전에서는 윈도우와 맥에서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리눅스의 경우는 별도로 설치해 줌을 주어야 함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커 컴포즈가 설치된 지 여부는 도커 컴포즈 버전이라는 명령을 쳐보면 이와 같이 버전이 뜨게 되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 사용 방법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도커 컨테이너에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이후에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전자책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 놓고, 그다음에 VS 코드를 오른쪽에 설치를 해줍니다. 이에 앞서서 도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커 허브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커 허브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로 들어가서 여기에 사인인은 로그인에 해당이고, 사인업은 회원가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인으로 들어가서 저 경우는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계정에 대해서 미리 가입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사인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OSS 프렉이라고 하는 리파지토리와 OSS 프로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리파지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것은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경우 이와 같이 도커 허브를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작업된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이 로그인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도커 허브하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같기 때문에 로그 사인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필터화해서 아이콘이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되면 작업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SS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OSS 실습에다가 현재 10까지 돼 있는데 오늘 실습은 프렉 11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프렉 11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터미널을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개를 눌러주시고 터미널을 해서 뉴 터미널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에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워쉘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전기에 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쉘을 하나만 남겨놓고 cd 프렉 11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실습 환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도커 컴포즈하고 도커 파일 main.py 이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도커 파일은 요걸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플러스 있는 거를 눌러주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일 이름을 도커 파일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것을 컨트롤 V를 해주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복사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저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의 파일을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main.p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ain.py를 이제 main.py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누르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면 main.py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프렉 12를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서 도커 하이픈 컴포즈.yl을 눌러서 도커 컴포즈 스크립트 야물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컨트롤 V와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이제 세 가지 파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A 파트에 플러스가 돼 있는 거를 여기에 지금 오류가 있어서 코멘트를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예, 작업 중에 자, 복사를 해오면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던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실습 준비가 마쳐졌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렉 11에는 3개의 파일이 들어있고 이내는 헬로우를 출력을 해주고 도커 파일은 조금 전에 도커 내용을 복사해 온 것이 되었고 컴포즈 파일에는 이와 같이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커 파일을 가지고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A 파트를 코멘트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B, 파트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E는 현재 실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A 파트는 전체가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와 D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에서 그대로 복사해 둔 상태를 놔두면 첫 번째 커맨드형 단일 컨테이너 생성 조건이 성립이 되고 이 명령을 도커 빌드 명령을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터미널에 놓고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 W1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빌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면 W11이라는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11이라는 이미지를 이 부분만 다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W11 C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되고 hello라고 하는 main.py가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맨드형 컨테이너는 이와 같이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을 하고 종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분투에 한번 들어가서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분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에 A 파트의 코멘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우분투를 내려받아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요 밑에 하단에는 우분투에 파이썬을 설치할 경우는 요 코멘트를 열어주고 이 부분을 코멘트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파트를 열어놓고 여기에 지금 이 파트를 코멘트 처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분투만 쓸 거기 때문에 파이썬에 해당하는 부분을 코멘트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파트도 파이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코멘트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A 파트와 C 파트, D 파트만 액티브 된 상태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조건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프론트라고 하는 이미지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디렉토리를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프론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끝나게 되는데 도커 이미지스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프론트가 있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W11도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성된 프론트 이미지를 가지고 인터랙티브한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 프론트로 이름을 줘서 만들었는데
도커 PS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이 C 프론트라고 하는 어,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명령어는 빔 베어쉘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커 exec -it, i는 인터랙티브고 t는 TTY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프론트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컨테이너를 빔 베어쉘로 실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가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접속된 것은 우분투 안에 들어와 있고 현재 디렉토리는 유저 소스 밑에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 컴퓨터의 워킹 디렉토리에 있던 여기에 있는 프렉 11은 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나의 로컬 컴퓨터에 있는 도커와 도커 컴포즈 파일 main.py가 이 명령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과 copy라는 명령 요 앞에 점은 이 프렉 11이라는 폴더가 되겠고요. 뒤에 점은 유저 소스 애플리케이션 폴더가 되겠습니다. 우분투 내에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시 이제 확인되었고요.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파이썬을 우분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우분투 안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빔 대신에 요 코멘트를 풀어서 실행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실습 시간을 전략하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와 컨테이너들이 작동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 작업을 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도커 컴포즈 E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요. 도커 컴포즈 ps-a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커 컴포즈로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고요. 도커 ps-a를 해보면 현재 나와 있는 컨테이너들이 C 프론트 W11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커 스톱을 해야 됩니다. 도커 스톱을 하고 C 프론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 프론트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커 rm C 프론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ps 를 해보면 C 프론트가 지워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W11과 my 이미지 C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스톱 my 이미지 C를 지우고 rm my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명령어로 지울 수도 있지만, 도커 허브에 들어가서, 예, 여기 있는 도커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해당 부분을, 지우면 좀 더 편리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운 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도커 컴포즈를 활용한 단일 컨테이너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도커 파일에는 그 우분투를 실행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B 파트는 코멘트 처리되어 있으며 C와 D는 액티브 상태이고 E 파트도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형 단일 컨테이너 생성을 위해서는 파이썬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분투는 인터랙티브한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멘트를 처리하겠습니다. A 파트를 코멘트 처리하고 B 파트를 파이썬을 커맨드 형태로 쓰기 위해서 풀어주고 C와 D는 그대로 두고요. 이 파트도 파이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코멘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도커 컴포즈는 커맨드용으로 할 때는 현재 상태로 어, 해두면 됩니다. 여기서 스탠다드인이나 DTY는 우분투를 인터랙티브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커멘트 된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in.py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를 해옵니다. 커맨드형 할 때는 마이너스 D 옵션이 없이 그냥 그대로 컴포즈 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실행이 되면서 main.py에 hello가 실행되고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hello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hello를 hello world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도커 컴포즈업을 해보면 결과는 요 바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에 이러한 요소들이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도커 컴포즈 업을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빌드라고 하는 옵션을 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변경된 내용이 여기 하단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랙티브하게 단일 서비스를 우분투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도커 파일로 했지만 이번엔 도커 컴포즈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커 파일에 우분투하고 관련된 부분을 액티브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코멘트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분투 안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는 이 부분을 풀어주고 여기를 코멘트를 닫아주는데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형 파이썬은 끝났기 때문에 제거해주고 이 파트도 파이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닫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도커 컴포즈로 가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다드 인하고 TTY를 풀어주고 커맨드를 풀어주고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된 상태에서 여기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컴포즈업의 -D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배웠듯이 백그라운드로 서비스를 생성하면 -D 옵션을 쓴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습니다. 프렉 11의 파이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ps-a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파이썬 app라고 하는 서비스가 여기 도커 컴포즈에 정의된 대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 보통 컨테이너는 도커 exec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도커 컴포즈로 생성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exec를 하고 컨테이너 이름이 파이썬 app가 되고 이 부분을 빈 베어쉘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디렉토리에 유저 소스 밑에 app 이 부분은 도커 파일에서 이 부분이 유저 소스 ap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피 명령은 뭐냐면 로컬 디렉토리의 프렉 12를 의미합니다. 앞에 현재 디렉토리는 그리고 뒤에 점은 우분투 내에 USR 소스 애플리케이션 현재 요 디렉토리가 되죠. 거기에 이와 같이 예, 여기 있는 세 개의 파일이 이쪽에 우분투로 복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한 모드로 어, 모드의 컨테이너도 도커 컴포즈와 도커 파일을 활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